자, 스냅이 지난 2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냅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뭐 보고서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스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냅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냅챗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저는 월가도 투자자도 손절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실적 내용을 좀 보면은 매출이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전망치는 11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이게 이제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6%인데 상장 이후에 한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성장에 있어서 충격이 많이 좀 컸고요. 반면에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0.08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적자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조정 EPS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순손실이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냅이 워낙에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잖아요. 직원들의 그때 20%를 감원을 했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뭐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비용 때문에 발생한 적자가 이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자 자체도 좀 컸고, 일단 시장에서 충격은 매출 성장률 둔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글로벌 1일 활성 사용자는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또 전년비 11%나 감소를 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한 거고, 더 큰 것은 스냅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안 했어요. 이유는 4분기도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뭐 예측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뭐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두려움까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 자사주 매입은 뭐 계속해서 하겠지만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하던 고가 프로젝트들도 이제 다 중단을 하고 하니까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그때 금요일날 주가가 뭐 28% 급락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도 그렇게 손절을 했고, 지금 월가의 의견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날 16개 증권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16개 증권사 중에서 13개사가 목표가를 낮췄고요. 한 개사는 목표가는 유지했지만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근데 두 개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도 낮추고 투자 의견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 목표가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바클레이즈가 아마도 아직까지 스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증권회사다라고, 투자은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지금 목표가를 7달러로 후려쳤거든요. 그래서 요런 증권사들의 분위기를 잠깐 좀 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번스타인의 마크 슈물릭은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목표 주가도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췄습니다. 아까 16개 중에 투자 의견과 목표가 모두 하향한 데가 이 번스타인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 그리고 애플에서 사용자 추적을 제한시켰잖아요. 뭐 이런 여파들로 인해서 스냅의 모든 성장 동력이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광고 매출이 급감을 한 게 이제 문제인데, 스냅의 문제인데, 지금 광고주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 등 더 큰 핵심 플랫폼에 우선 광고를 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스냅은 더 타격이 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에서는 그래, 새로운 시작, 아직 미개척 시작에 대한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가셔되기는 어려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브라이언 노학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비중 축소를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0달러에서 7달러로 3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스냅은 브랜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되게 직격탄이겠죠. 거기에다가 경쟁 심화에 직면해 있어. 그리고 이 스냅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어떤 비용 절감, 그리고 관리, 경영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게 어떤 증명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전략 변화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실행의 위험,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도 또 하나로 문제점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클레이즈의 로스 샌들러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좀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스냅에 대해서 비중 확대라던가 뭐 매수 의견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인데도 여전히 이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다만 목표 주가를 21달러에서 18달러로 낮췄습니다. 이 스냅 주가가 금요일 날 7.76달러까지 급락을 한 걸 고려하면 뭐 여전히 계속해서 좀 신뢰를 보이고 있는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이 스냅은 어려운 변화, 이 도전을 극복해온 오랜 역사를 좀 가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올 들어서 주가가 뭐 84% 급락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수가 아까 전 사용자 수는 시장 전망치 못 돌았다고 했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5,700만 명이 증가를 했고 여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기도 높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고 그 젊은 층의 어떤 취향이나 이거를 여전히 잘 포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극복하기 전에, 개선되기 전에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게 좀 무너질까, 이런 점은 좀 우려는 된다라고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이 일단 성장성에 대한 지금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 여전히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높고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했던 과거에 또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때가 지금 들어갈 때라고 얘기하시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4분기나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꼭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좀 기업 정리를 해봤습니다.